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이준석과 펜코에 대해 이렇게 밝혔었지요. 이준석이 자랑하는 토론 방식은 옛날 DC인사이드에서 댓글로 싸워대던 사람들 기준에서도 매우 수준이 낮습니다. 말꼬리 잡으면서 찌질대고 반박할 말이 없으면 다른 소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다 이른바 라스트 리플 스탠딩, 그러니까 마지막 리플을 자신이 달았다는 사실을 댓글 싸움의 승리로 생각하는 초딩 수준의 찌질이 딱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런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버텨서 마지막 댓글을 자신이 달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밤을 새워도 댓글이 1000개가 넘어가도 무의미한 욕설을 달더라도 마지막 댓글을 자신이 달기 위해 버티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싸움 방법입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린 이준석이 마지막 댓글을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깐족되면서 버틸 겁니다. 자, 29일 기자회견을 연 이준석은 젓가락 발언 어디에 혐오가 있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제가 그랬잖아요. 라스트 리플 스탠딩을 승패의 기준인 줄 안다고요. 이준석은 끝까지 이럴 겁니다. 이슈가 잊혀지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큰소리치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은 때가 되어야 만족할 테니까요. 요즘은 초딩만 벗어나도 이러지 않는데 논쟁을 TC나 일베에서 배웠나 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민석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허위를 허위로 덮어온 개장사의 퇴장은 결국 대선 후 친정 국힘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은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젊은 구태정치 청사는 내란 심판의 의회의 부산물이자 망해의 소득이며 용납 못할 고학력 정치 사기꾼에 대한 초당적 국민 심판이 될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하버드 개장사도 개장사일 뿐 기자회견한다고 양두구익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곧 발표될 겁니다. 코빼기도 안 보이던 한덕수 전 대행이 내란 수사 재개 이후 한 김문수 지지 선언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명태균 리스트 등 예정된 줄줄이 수사에 국힘 우산으로 피하려면 범죄자 방탄연합입니다. 억지로 야한 명분을 만들려고 자살골 수준의 폭언 똥볼을 차고 자폭하는 정신세계가 딱 윤석열입니다. 욕하면서 배웠나 봅니다. 윤석열, 김문수, 한덕수, 이준석, 내란연합 어림없습니다. 6월 3일은 내란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구태기득권 내란 세력을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양두구육 시즌2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팔던 이준석 후보님 단일화 절대 안 한다지만 결국 후보 포기 김문수 단일화로 내란, 부패, 갈라치기 연합 확신합니다. 젊은 개혁 주창하지만 결국 기득권 포기 못하고 본성대로 내란 부패 세력에 투항할 것입니다. 당권과 선거비용 대납이 조건일 것 같은데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한 선거 범죄입니다. 양두구육 하려다 또 토사구팽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라스트 리플 스탠딩 이준석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정선거론을 믿었던 분답게 또다시 망상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헛것이 보이면 물러가실 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도 폭망, 안 해도 폭망이다 이겁니다. 자, 이 단일화에 대한 예상은 명태균의 등장으로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주기자 라이브에서 명태균 인터뷰가 방송되는데 아니 사전투표가 시작됐어 이제 단일화는 끝났잖아 얘기했더니 아니래요. 사전투표가 이틀이고 네. 본투표가 하루 있는데 사전투표 첫날 나오는 사람들은 다 본인이 후보를 이미 정해놓고 빨리 찍어야지 빨리 찍고 싶어. 네. 특별히 응징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 네. 호남하고 20대에서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 맞지 맞아. 네. 그런데 자 마지막 변수는 내일 투표하고 본 투표까지 남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데드라인은 좀 남아있다. 이게 명태균 씨의 분석입니다. 이준석은 너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어. 예. 그래서 뭘 선거를 해보나.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일화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고 봐요. 마지막 단일화 카드를 위해서 명태균을 서울로 올렸다. 에이, 말도 안 돼. 나 그 얘기 어제 들었네. 누가? 나 그 얘기 어제 들었네. 왜 어제 들어? 명 박사가 지금 움직인다고? 아이고. 이준석 권위자 황희도 이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대선에 나온 사람이 이재명 후보 아들이라고 착각할 지경입니다. 대선에 나온 건 이재명 후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인 이준석 상납 리스크는 몇 년째 가세연 찌라시 운운하며 회피 중입니다. 그래놓고 정작 본인 입으로 그 가세연발 찌라시를 무려 대선 토론장에서 인용했지요.
이젠 도망칠 명분도 없습니다. 뭐가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참고로 이준석 성상납 의혹 관련 디테일한 취재는 뉴스타파에서 이미 했는데요. 기자가 면전에서 물었더니 딱 윤석열스럽게 도망치더군요. 역시 준석열답습니다.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 타령할 때마다 이렇게 되물으면 됩니다. 본인이라는 증거도 없는 데다 이재명 아들이 대선 나왔나요? 대선 주자인 이준석 본인 상납 리스크부터 설명하라니까요. 나이 40 먹은 정치인이 펜쿠 셔틀 노름만 하는 거 안 민망해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기승전 이준석 찬양만 도배하는 펜코 춘천지들은 결코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나 칼럼니스트들은 2030 남성을 설득하려면 펜코를 끌어와야 한다. 일베와 펜코는 다르다는 무책임한 일반화를 반복합니다. 실제로 펜코 춘천지들이랑 프레임에 엮여서 불쾌해하는 젊은 남성들 매우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 40대 윤석열, 이준석은 또 하나의 별칭이 되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는 TV 토론을 보던 국민들에게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고 입에 담지도 못할 성폭력을 자신의 입으로 묘사해놓고 그에 대한 반성은 없네요. 그래놓고 법적 대응은 하니 40살 윤석열을 보는 듯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이수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극우 유튜브에 빠진 윤석열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빠진 이준석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대선 전략의 싱크탱크로 삼는 지경이니 가히 악성 정치 돌연변이라고 할 만합니다. 전국민 듣기 평가를 강요했던 윤석열과 전 국민 귀 씻기를 강요한 이준석과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준석의 사과는 윤석열 개사과에서 개만 빠진 입사과입니다. 윤석열 손바닥에 왕자가 절대 왕정을 꿈꾸는 내란 떡잎이었다면 혐오를 자양분 삼는 이준석의 정치 폭력은 신 내란 떡잎일 뿐입니다. 역시 이준석열입니다. 이준석 후보, 지금 당장 정계를 은퇴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혹여 성상납 장부 공개 언론에 났던데 이것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 혐오는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은 또 다른 혐오를 낳습니다. 윤석열의 내란과 이준석의 혐오는 같은 것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일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준석 씨 그냥 정치 그만하시고 국민은 당신을 원치 않으니까 개인의 행복을 찾아 떠나세요. 요즘 떠나는 사람 많더라고, 개혁신당. 예전부터 그러셨거든요. 이준석 후보한테 필요한 건 지금 돈을 벌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네. 그 생활 한번 해봐. 그냥 아빠 찬스로, 그다음에 아빠 친구 찬스로 뭐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살아왔잖아. 이제 그만하고 본인 능력과 본인의 힘으로 돈 벌면서 한번 세상에서 살아봐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